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ETF 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죠. 삼성전자 얘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삼성전자 모으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이 상실감이 클 겁니다. 상실감. 다른 기업들을 보면서 삼성 주가를 보니 참 기가 막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닉스 모으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이닉스도 꾸준히 잘 모으고 삼성 잘 모으는데 하이닉스는 한때 막 그렇게 뭐 비실비실 되던 게 요즘은 거의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죠. 삼성도 빨리 오를 때가 됐는데 안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지금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때가 왔으면 좋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한번 잘 버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 인성이 꼬이는 사람이 있어. 인성. 저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항상 사람 만날 때 인성을 봅니다. 인성. 요번에 우리 축구 선수 봤죠? 축구 선수. 손흥민하고 이강인. 이강인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실력이 좋고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인성이 말 그대로 뭐 같으면은 안 되겠다. 인성이 참 문제예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인성, 인격, 하여튼 인성이 좋아야 돼요. 안 좋은 애들이 많아 보니까 잘못 키운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애를 잘못 키운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잘못. 혹시라도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분들 아이들 인성에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너무 이렇게 막 주입식인 그런 교육보다는 음? 공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 나가면은 그 인성 꼬인 사람 알아보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본성을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이게 뭘까요? 바로 칭찬을 건네보다. 칭찬을 한번 건네보세요. 오늘 옷이 멋있는데? 이렇게라고 칭찬했을 때 그럼 뭐 평소에 별로였어?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거나 너는 목소리가 참 좋다. 이렇게 칭찬했을 때 그럼 목소리 말고는 별로야? 라고 대답이 돌아온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많은 정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을 주지 마세요. 가벼운 칭찬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고 뭔가 흠결로 찾아낸다는 것은 그 마음 그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빼빼 꼬여 있는 거야. 빼빼 꼬여 있어서 호의를 건네면 복수로, 도움을 건네면 뒷담화로. 하여튼 그렇게 돌려줄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라. 거리를 두지 않으면 그들의 왜곡된 심성에 나까지 물들고 말아요. 물들고 맙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라고 하는데 이 OLED 패널을 채택한 애플의 그 아이패드 프로 출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 패널 업계가 들썩이고 있답니다. 들썩들썩이고 있어요. IT 업계에 그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애플이 본격적으로 IT용 OLED 패널로 눈을 돌리다 보니 새로운 먹거리 창출 기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태블릿 PC용 OLED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런 전망 속에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도 그 패널 그 출하를 시작하는 등 현재 실적 호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날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니까 올해 전 세계 태블릿 PC용 OLED 패널 출하량은 1210만 개래네요. 1210만 개 예상합니다. 2023년도엔 370만 대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거다. 그렇게 분석도 있고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의 핵심은 애플 효과인데 애플은 올해 2, 4분기 중 OLED 패널을 첫 탑재한 그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할 겁니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패드 전 모델에 LCD 패널을 채택했어요. 애플은 오는 26년 8.3인치형 아이패드 미니랑
27년에 10.8인치형 아이패드 에어 등 주요 모델의 올레드 패널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 애플의 참전으로 그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태블릿 PC형 올레드 패널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태블릿 PC형 패널은 스마트폰형보다는 시장 크기는 작아요. 다만 스마트폰형 패널보다 크기가 큰 만큼 단가가 높아서 본격적인 계약기를 맞은 국내 패널 그 업체들한테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태블릿 그 PC형 올레드 패널 침투율은 22년 4%에서 26년 20%까지 급증할 겁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이죠. 애플의 태블릿형 올레드 시장 진입은 국내 패널 업체에게는 대형 호재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용 올레드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전략 납품하는데 사실상 양대 패널 업체가 독점하는 구조예요. 중생 올레드 투자를 꾸준히 늘리면서 경쟁사로 그 부상한 중국의 BOE가 있는데, 여기는 그 기술력과 수율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가지고 애플의 공급망에서 사실상 배제됐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6세대 A3 라인하고 LG 디스플레이는 파주 6세대 올레드 라인에서 각각 제품을 양산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11인치죠. 12.9인치. 삼성 디스플레이는 11인치형 패널을 공급하고,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올해 1월부터 아이패드 프로용 올레드 패널 출하를 시작합니다. 목표 출하량은 LG 디스플레이 450만 대, 삼성 디스플레이 400만 대예요. 두 회사는 핵심 고객사인 애플의 IT용 올레드 패널 공급 확대 요구에 발맞춰서 생산 능력을 키우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6년까지 4조 1000억이죠. 4조 1000억 정도 규모의 8.6세대 그 IT용 올레드 라인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상반기 중에 월 6만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6세대 중소형 올레드 라인 증설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올레드 패널은 LCD 패널과 비교했을 때 생산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패널 업체의 수익성에 보다 큰 기여를 하죠. 애플의 신제품 효과로 상반기 비수기에도 국내 패널 업체들의 수익성 하락분이 일부 상쇄될 거라고 언급을 합니다. 하여튼 올레드도 치열합니다. 치열해. 지금 또 보니까 미국 인텔이 이제 최첨단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다 보니까 AI 반도체 전쟁이 이제 국가 대항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국가 대항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해가지고 동아시아에 몰린 파운드리 물량을 점유할 경우에 삼성전자는 업계 2위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런 관측이 있어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간밤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자체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말부터 1.8나노 18A죠. 이 기반으로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운드리의 로드맵을 공개하죠. 이는 당초 계획에서 앞당겼습니다. TSMC하고 삼성전자가 내년 2나노 공정을 예상한다는 점, 인텔의 발표대로라면은 단박에 업계 최고 기술력을 갖는데, 팩 겔싱어 CEO는 오는 2030년 삼성전자를 제치고 2위에 오를 것이라는 거죠.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인텔은 파운드리 업계 9위에 불과해요. 지난해 3분기 점유율이 1%였는데 이런 인텔의 로드맵에 반도체 업계가 들썩입니다. 하여튼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요. 엔비디아, AMD, 퀄컴 등 상당수 대형 고객사들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인텔은 이날 그 1.8나노 고객사를 이미 일부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미국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반도체 업계 고위 인사도 그래요. 한번 고객사가 되면 적어도 2년은 이어지는 관계 설정이라 파운드리 사업의 주요 변수다. 인텔은 그런 걱정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겔싱어 CEO가 그 동아시아에 쏠려 있는 반도체 공급망을 북미 등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합니다. 한국, 대만, 중국 등 이 동북아 3개국 기업들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86.4%더라죠. 지나 러먼도 미국 상부장관은 인텔 행사장에서 미국이 주요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기를 원한다. 그 미국 정부가
인텔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은 한 100억 달러 이상이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이 AI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면서 대신 그 생산을 맡아줄 파운드리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이 국가 대항전을 노고를 하고 있는 거죠. 삼성은 긴장하는 기류입니다. 독보적인 경쟁력의 TSMC에 밀리는 와중에 인텔이 추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1나노대 공정 개발을 빠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공격적인 기술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거죠. 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전쟁인 만큼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인텔의 그 1나노 때 계획이 비현실적이다는 그런 관측 역시 있어요. 또 다른 인사는 3에서 4나노 초미세 공정 경험이 없는 인텔이 1나노 대에서 빠르게 안정적인 수율을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해요. 그 삼성전자를 빠르게 따라잡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재밌는 게 있네요. 세탁부터 건조까지 이번에 한 번에 끝나는 그 가전제품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상 세상에 처음 나온 일체형 세탁 건조기 이야기입니다. 젖은 세탁물을 꺼내서 건조기로 옮기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세탁 시간도 크게 줄여주는 혁신 제품이죠. LG전자가 이날 첫 선을 보였어요. 이어서 삼성전자도 곧 내놓기로 한 만큼 의류 관리기랑 무선 청소기에 이어서 혁신가전 전쟁 3라운드가 펼쳐집니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를 20일부터 판매한다고 하는데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IFA 2023에서 처음 선보인 이제 한 6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세탁 건조기 자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하지만 20여 년 전 나온 세탁 건조기는 뜨거운 열로 옷을 말리는 히터 방식이어서 사실상 건조 기능은 외면받았어요. 옷감이 많이 상하죠. 상하는 데다가 전기 사용료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제대로 된 건조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전력을 썼고 2016년 히트펌프 기술을 개발해서 이 기술은 냉매를 순환시켜 가지고 발생한 열로 빨래의 수분만 빨아들이는 저온 제습 방식입니다. 건조도 잘 되고 옷감도 상하지 않는 거죠. 잘 상하지 않고 이 건조기가 대박을 터뜨리니 LG전자는 한 발 더 나가기로 합니다. 기존 세탁기랑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한 그런 건조기를 하나로 합치는 건데 일체형 세탁 건조기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에만 꼬박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꺼내서 건조기로 옮기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요. 세탁 시간이 줄어드는 건 덤이고 LG전자 관계자도 가사노동을 하나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개발했죠. 그래서 일체형 세탁 건조기가 대세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LG는 이날 선보인 시그니처 제품보다도 저렴한 LG 트롬 오브젝 컬렉션 워시 콤보도 4월에 내놓습니다. 삼성도 이달 말에 비스포크 AI 콤보를 출시하는데 올해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선보인 제품이에요. 세탁물의 무게와 옷감 재질, 오염도에 따라서 맞춤 세탁, 건조하는 AI 맞춤 코스를 적용한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LG전자랑 삼성전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혁신 가전을 내놓은 건 처음이에요. 보니까 지금까지는 LG전자가 주로 선도했는데 2011년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의류 관리기죠. 스타일러.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 옷을 넣으면 마치 드라이 세탁을 한 것처럼 뽀송뽀송해진다는 그런 윗소문 때문에 연간 35만 대 팔리는 스테디셀러 됐고 2018년에는 삼성전자가 에어드레스를 내놓으면서 의류관리기는 일반 가정집에 필수품이 자리잡았네요. 연간 140만 대가 팔리는 무선 청소기도 마찬가지고 그 유선 청소기만 있던 시장에 LG전자랑 삼성이 이제 잇따라 내놨죠. 시장의 판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의 관심은 새로 태어나는 세탁 건조기 시장을 놓고 이제 맞붙은 두 회사 중 누가 먼저 웃을지 이제 쏠리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세탁기 판매 규모가 연 150만 대 안팎이라서 세탁 건조기 시장 규모도 조만간 수십만 대 이르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가전제품은 삼성과 LG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기술 개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